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가 장장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통해 새로운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최종 후보 리스트 선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아직 협상 대상 후보를 정하지 못한 가운데 현재 유로 2024 대회에 참가 중인 현직 유럽 대표팀 감독과 스페인 라리가의 유력 클럽 출신 감독, 그리고 남미의 국가대표팀을 지휘했던 감독들이 한국 대표팀과 협상할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한준TV에서 독점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저희도 협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재된 정보와 대표팀 감독 선정 과정의 최신 상황을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축구협회가 오늘 6월 18일에 비공개로 진행한 제9차 KFA 전력강화위원회 진행 과정에 대해 소개한 공식적인 내용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은밀하게, 즉 대한축구협회 내 사무실이나 회의실이 아닌 어떤 공개할 수 없는 지역에서 오후 한 2시께 시작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한 5시간가량 진행했다라는 얘기를 오후 7시 넘어서 대한축구협회가 공지사항을 통해 기자단에 알렸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인물들은 정혜성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이었는데요. 윤정한 강원FC 감독은 화상회의로 참석을 했어요. K리그 일정으로 인해 이동 중이다 보니까 화상회의로 참석했고, 박성배 위원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번 회의에는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있었던 회의의 주요 내용은 12명으로 추렸던, 지난 6월 13일에 추렸던 이 감독 후보군의 개인별 경력 소개 및 경기 영상을 관람하면서 이 감독들 중에 누가 협상 대상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좋을지를 열린 토론을 가진 것인데요. 이 경기 영상들은 지난 8차 회의 이후에 KFA 분석팀에서 이제 제작해서 준비했다라고 하는데요. 각 후보들의 경기 영상을 취합해서 공격 및 수비 조직,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 등 주요 전술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편집을 해서 이 위원들이 좀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즉 12명에 대한 영상을 봐야 했고, 그 이후에 그에 대한 토론을 가졌기 때문에 5시간이 걸린 것인데, 이 12명 모두에 대해서 지켜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날 이 회의를 통해서 최종 협상 대상자까지 고르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분석 영상에 따른 위원들의 개별적인 평가 의견이 나왔고, 이를 통해서 각자가 협상 대상자를 추천을 했고, 여기서 확실하게 의견 조율을 하는데 조금 이제 최종적인 위원장의 또 판단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제10차 회의 때 이제 최종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들과의 협상을 진행해도 괜찮겠느냐를 최종적으로 모든 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결정한 이후에 협상을 돌입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차기 회의인 10차 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어요. 다만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알렸고, 최종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이후 협상 완료 시까지는 원활한 협상과 계약을 위해서 모든 일정과 진행 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할 거라고 했습니다. 즉 10차 회의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릴지도 이제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여기서 확정된 최종 협상 후보자와의 협상 과정과 또 이 시일과 또 이 방식 역시도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다. 5월에 있었던 전력강화위원회의 회의 과정과 또 최종 협상 대상자 등이 많이 언론에 공개가 됐던 것도 어떻게 보면 협상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다 보니까 저 역시 이 과정 속에서 추가적인 좀 얘기들이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좀 이제 그대로 얘기 드리거나 실명을 거론한다거나 또 조건들을 얘기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우리가 최대한 또 좋은 감독을 선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위해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 저희가 이제 분명히 더 좋은 감독이 올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이제 힌트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또 우리 대표팀에 올만한 감독들 중에서 이런 감독들도 이제 관심을 보여왔다라는 점들이 분명히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위주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이 12명의 감독 후보군에 대한 영상을 파악했고, 이 12명 안에는 국내 지도자도 포함됐다라고 했는데, 우선 지난 6월 A매치 싱가포르 원정 7대0 대승 및 중국전 1대0 승리를 이끌었던 김도훈 임시감독 역시 이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국내 지도자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K리그 현직 감독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다만 이제 홍명보 울산 HD 감독이,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경질된 이후에 꾸준히 계속해서 현재 국내 지도자 중에서 가장 다양한 경험과 또 가장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감독이라는 점에서 꾸준히 이제 협회 러브콜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본인이 현재 울산 HD에서의 감독직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군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없다, 거의 높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현재 이제 국내 감독들이 후보군에 들어와 있는 것은 물론 정혜성 위원장이 동등하게 이제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긴 했지만, 기본적인 커리어나 또 지금까지 월드컵 준비하는
이런 경험의 측면, 특히 국제대회 경험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국내 감독 후보군들은 최우선으로 가장 좋은 프로필을 갖고 있는 외국인 감독들이 정말 또 이번에도 무산이 될 경우에 이제 논의될 수 있는 정도니까 현재도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의 우선순위는 외국인 감독이고 12명이 구성됐을 때 물론 위원들의 이제 평가가 나와야 되긴 하지만 위원들과의 토론이 나와야 되긴 하지만 누가 봐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외국인 감독이 우선한 그런 상황이다. 일부 외국인 감독들이 좀 우선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7월까지 선임을 마칠 것이라고 했는데 만약 대면 면접이 빨리 진행이 되고 또 협상 절차가 좀 빠르게 이어진다면 6월 안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다. 즉 해당 감독이 원만하게 협의를 해준다면 6월 내에도 충분히 선임 발표가 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대한축구협회가 이번에 선임할 외국인 감독에 대해서는 2026년 6월 북중미 월드컵 기간까지가 아니라 이어지는 2027년 1, 2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될 아시안컵 기간까지 맡기기로 했으니까 2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고 또 감독 입장에서도 월드컵에서 사실 한국 대표팀이 8강 이상을 원정대회에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감독 개인이 어떤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월드컵에서 조금 아쉬운 성과를 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도전에 또 나서야 되는 상황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월드컵에서 정말 3전 전패 등의 최악의 성적으로 탈락하는 게 아니라면 아시안컵까지 맡긴다. 즉 아시안컵 우승을 또 만들어가면서 본인이 또 커리어상 뭔가를 만들고 새로운 도전을 나설 수 있는 그런 기반까지 제시한다라는 그런 방침이 세워졌기 때문에 외국인 감독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과정에 좀 하나의 무기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모든 감독들의 영상을 보고 내부 토의가 있었고 또 계약 기간을 사우디 아시안컵 2027년 2월까지 설정했다라는 것인데요. 우선 한준TV에 독점적으로 취재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면 이전 영상에서 저희가 이미 조별리그 통과가 당연시되는 유럽의 축구 강국의 감독 중에 한 명이 북중미 월드컵 기간까지 북중미 월드컵까지 계약 기간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본인이 대표팀의 성적과 관계없이 이번 대회를 마치고 나서 좀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한다. 이 대표팀에서 경기 외적인 조금 운영상의 문제들로 인해서 좀 새로운 도전, 조금 이제 대표팀을 떠나고 싶어하는 의지를 갖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부임하는 것에 꽤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의사가 전해진 것이 알려졌거든요. 물론 대회가 진행 중이고 이 대회에서 만약 우승을 한다거나 정말 엄청 좋은 분위기 속에서 최고의 성과를 낸다면 사실 이 감독이 또 떠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감독이 올지 안 올지 협상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또 확실하게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또 팀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대표팀이 아직은 좀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뭐 협회의 협의도 필요하거든요. 다만 이 협회 역시 뭐 한국 축구와도 좀 나름 인연이 있는 협회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위약금이 걸려있긴 한데 그 위약금의 수준도 한 100만 유로 정도로 아주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나라가 이제 우승을 하지 못하고 또 이 감독이 아주 뭐 대단한 어떤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이번 대회를 마친다면 이 나라 역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감독과 새 출발을 하는데 의미를 가질 수가 있고 이 감독 본인도 조금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대표팀 내에서의 생활에 조금 본인이 개인적으로 불만족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국 대표팀에 와서 월드컵을 도전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또 다른 감독 한 명이 또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부임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제 확인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대리인을 통해서 확인이 된 부분인데요. 일단 이 감독이 이끌고 있는 팀은 우승권 팀은 아니고 또 조별리그 통과도 불투명한 팀인데요. 우선 첫 경기 결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독 역시 북중미 월드컵 유럽 예선 기간까지 계약 기간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조별리그에서 탈락할 경우에는 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위약금 없이 경질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감독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유로에서 조별리그에 탈락하고 아쉬운 성적을 낼 감독을 우리가 뭐 데려올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찌됐거나 유로 본선의 진출을 이끌어냈고 이 감독 역시 나름의 이제 어떤 그 충분한 경험과 커리어를 갖고 있는 인물이고 조금 더 자세한 저희가 힌트를 드릴 경우에는 어떤 감독인지 좀 유추하기가 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 감독도 뭐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우리 대표팀에서 고민해볼 만한 좋은 요인들을 갖고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두 감독 모두 대한축구협회가 현재 설정해 두고 있는 한국 돈으로 40억 정도의 예산이면 뭐 코칭 스태프와 함께 한국에 올 수 있는 상황이고 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뭐 한국에 상주하지 않고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최대한 긴 시간을 한국에 머무르면서 선수들도 파악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방안도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유로에 참가한 감독들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다음 월드컵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큰 자산과 경험이 될 수 있고 최근까지 유럽 축구의 최전선에서 활동한 감독이라는 점에 있어서 물론 뭐 유로 대회에서 아주 뭐 핫한 감독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감독들은 사실 우리가 뭐 예산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나 데려올 수 있는 감독은 아니잖아요. 뭐 유로 2014를 참가하는 이 두 명의 감독이 정말 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정말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 요 감독들이 12명의 이 후보 리스트 안에 있을지 없을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두 분이 대한축구협회의 이제 대리인을 통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전달을 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분들을 이제 선임을 하려면 조별리그 일정이 최소한 끝나야 된다. 한 팀은 조별리그 통과가 거의 당연시되는 팀이기 때문에 이 감독이 오려면 조금 더 이제 기다려보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 또 다른 감독은 조별리그 일정이 끝났을 때 바로 이제 협상이 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둘 다 좀 지켜보시면 유로 대회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감독 중에 한 명 이름을 공개해드릴 수 있는 감독은 뭐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한국 대표팀과 연결되었던 후안데 라모스 감독이에요. 토트넘과 레알 마드리드를 지휘했던 것이 그의 전성기였고, 세비야에서 또 많은 우승컵도 들어올렸고, 투자가 되던 시기에 말라가를 이끌었던 후안데 라모스 감독이 한국 대표팀에 강한 관심이 있다라고 본인이 직접 의사를 표명한 것을 저도 메시지를 통해 확인을 했는데요. 다만 후안데 라모스 감독은 2016년에 말라가 감독직을 끝낸 이후 거의 뭐 8년 가까이 유럽 축구 현장에서 떠나 있다 보니까, 또 나이도 거의 이제 70세에 가까워오고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우리 대표팀이 이제 귀니슈 감독을 마다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이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고 또 전술적으로도 뛰어난 모습들을 보여왔지만, 조금은 이제 시대가 지났고 너무나 조금 이제 경력이 한동안 좀 공백기가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후안데 라모스 감독은 적극 의사를 표명했지만 12명의 리스트 안에는 들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2명의 또 스페인 라리가 경험 감독, 사실 이 감독들이 훨씬 더 좋은 최근의 커리어와 또 프로필과 전술적인 역량을 갖고 있거든요. 한 분은 아주 유명한 분은 아닙니다. 사실 뭐 일반적인 축구 팬들도 잘 알기 어려운 분인데, 그래도 라리가의 2부 리그 팀을 1부 리그로 승격시킨 경험이 있는 분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라리가 1부의 명문팀, 이름 있는 팀, 유럽 대항전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팀을 지휘한 경험이 있어요. 다만 그 팀에서는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보니까 현재 뭐 스페인 내에서도 조금은 본인이 커리어의 반전이 그런 필요한 분이고, 또 이분이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또 아시아 리그에 있는 팀을 지휘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거든요. 이분도 이제 한국 대표팀에 이제 지원을 했던 인물로 확인이 됐고, 다만 이분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유명세는 없지만 그래도 전술적인 부분, 특히 이제 스페인 축구의 다양한 분야, 뭐 유스팀이라든지 여러 카테고리를 이끌어오면서 선수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선수들이 축출나지 않더라도 전술적으로 팀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특히 뭐 연봉 조건 같은 경우에 거의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이고요. 뭐 그런 점에 있어서 물론 최근에 맡았던 팀들에서의 성적이 조금 좋지는 않긴 했어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감독일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스페인에서도 명문으로 불리는 팀을 지휘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고 남미 출신이에요. 그래서 남미의 또 유력한 2개의 대표팀을 이끌었던 전술가형 감독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뭐 축구 매니아들이라면 좀 알 정도의 감독인데, 역시 뭐 일반 대중 축구 팬들에게 널리 알려진 감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또 한참 핫했을 때도 조금 시간이 흐른 좀 이전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최근까지 이제 현장에서 활동을 했고, 무엇보다 라리가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에 이제 남미의 2개의 대표팀을 근래에 이끌었던 경험이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현재는 무직 상태로 충분히 또 한국 대표팀에 부임했을 때는 새로운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남미와 이제 유럽의, 특히 스페인의 축구의 전술적인 트렌드를 우리 대표팀에 이식해줄 수 있는 분으로서 좀 기대할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또 12명의 리스트 안에 있을지는 저도 뭐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분이 또 한국 대표팀 부임의 의사를 보인 것은 이제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한준TV가 이제 취재한 정보에 따르면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감독이 우선인데, 기본적으로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대표팀이 조금 젊고 좀 나이 든 감독보다는 새신 트렌드에 밝은 감독, 이름값이 유명세가 조금은 낮더라도 좀 이런 젊고 유망한 야망 있는 신진 감독을 좀 우선시하는 것이 현재 전력강화위원회들의 또 같은 생각이고 공통된 생각이라고 하는데, 다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놓쳤던 제시 마시급의 유럽의 빅리그 5대 리그 이내의 리그에서 좀 좋은 팀을 이끌었던 나이가 아주 많지 않은 50, 60대 정도의 나이의 감독이라면, 또 예산이 맞는다면 그런 감독들은 좀 투자를 해서라도 데려올 의지가 있다. 그런 감독이 안 된다면 이름값은 낮아도 젊고 유명한 신진 유럽의 이제 전술이 뛰어난 감독을 데려오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12명의 리스트에 어떤 감독이 정말 포함되어서 검토가 됐는지는 아주 뭐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역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언급드린 감독들은 최소한 제시마시급의 이름값이 있는 감독이거나 또 젊고 유망한 감독으로, 또 아주 젊진 않아더라도 전술적으로 유망한 감독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 요건들에 좀 부합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급드린 감독 중에 최소한 한 명 정도는 리스트에 있지 않을까, 혹은 접촉이 협상이 이뤄질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이 12명의 리스트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로 대회 조별리그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제 다음에 있을 10차 회의에는 거론될 수 있는 감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로 2024가 이제 뜨겁게 열리고 있는데요. 조별리그 첫 번째 경기 일정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이제 2차전 경기를 통해서 16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할 팀도 나올 것이고, 뭐 실질적으로 탈락이 뭐 확실시되는 팀도
나올 것 같아요. 이 경기 일정들이 우리 대표팀의 이제 협상 과정에 리스트 추가에도 크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켜볼 만한데요. 우선 한 명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우리 대표팀이 접촉해볼 만한 감독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알바니아의 시우비뉴 감독은 현재 거론된 접촉된 대리인 단계로도 이야기가 된 감독이 아닙니다. 그 외에 다른 감독이 지금 2명 한국 대표팀에 대한 관심을 직접적으로 표명을 했는데요. 내일이죠. 6월 19일 밤 10시에 크로아티아와 알바니아의 경기를 시작으로 조별리그 2차전이 열립니다. 개최국 독일이 6월 20일 목요일 새벽 1시에 헝가리와 경기하고 6월 20일 목요일 새벽 4시에는 스코틀랜드와 스위스의 경기가 있고요. 6월 20일 목요일 밤 10시에는 슬로베니아 대 세르비아, 그리고 6월 21일 금요일 새벽 1시에는 덴마크 대 잉글랜드의 빅매치, 그리고 6월 21일 금요일 새벽 4시에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빅매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슬로바키아 대 우크라이나, 폴란드 대 오스트리아, 그리고 6월 22일 토요일 새벽 4시 네덜란드 대 프랑스, 그리고 6월 23일 일요일 새벽 1시에 튀르키예 대 포르투갈, 그리고 6월 23일 일요일 새벽 4시 벨기에 대 루마니아 등 다양한 팀들이 정말 경기를 치르고 또 뜨거운 아주 멋진 경기들이 예고되고 있는데, 이 경기들을 치르는 감독 중에 한국 대표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감독이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유로 2024를 지켜보면서 감독들을 좀 포인트로,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또 한 번 좀 이름값 있는 외국인 감독을 본인이 또 추천하는 인물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축구계에서 또 돌고 있어요. 정확한 얘기인지까지는 저희도 모르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유력한 인물이 또 거론되고 있다라는 소문도 있는데, 과연 어떤 감독이 우리 대표팀의 최종 후보에 오르고 또 협상 단계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어떤 감독이 우리 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과 사우디 아시안컵을 지휘하는 감독으로 결정이 될지, 한준TV는 계속해서 새롭게 나오는 소식들, 보도들 팩트체크 해드리고 또 협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직접 취재한 정보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한준TV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